주변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눈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돋보기를 쓰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눈 질환도 식생활 개선으로 낫는다는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책이라 생각되시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기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병을 악화시킨다. 40살의 한 남성이 식사요법을 실시했더니 녹내장으로 높아진 안압이 한 달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녹내장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또 60대의 한 남성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안저출혈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었다. 치료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의사로부터 레이저 치료를 권고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식사요법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안저출혈이 멈추었고 시력도 회복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내장이 치유되어 시력이 되돌아온 환자도 있다. 현대의학적 상식으로는 식사 등과 같은 생활지도로 안압이 낮아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하지만 필자가 제시한 식사요법을 실천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안압이 내려간 예는 결코 드물지 않다. 백내장의 경우도 일단 혼탁해진 수정체는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지만 식사요법으로 수정체 혼탁이 많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식사요법 등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눈 질환이 낫는다고 하면 식사와 눈, 생활습관과 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눈은 온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과 같은 눈 질환 환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생활습관병이란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병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다. 생활습관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주로 그 사람의 생활습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활습관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암,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폐혈성 심질환, 뇌졸중, 통풍, 담석, 요로결석 등이 있다. 태평양 전쟁 전후 일본에서는 영양상태나 위생환경이 좋지 않아 결핵이나 감염증이 병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식생활도 윤택해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암이나 뇌경색, 알레르기 등과 같은 질환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그와 함께 생활습관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활습관병 중에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으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안저출혈 등과 같은 눈 질환도 포함된다. 이런 병들은 식생활과 같은 생활습관이 크게 영향을 미쳐 발병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몸의 질병뿐 아니라 눈 질환도 초래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 필자는 의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장수촌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가나가와현의 후지노마치에 부임했다. 이 마을에서 필자는 의사로서 의료인 일을 하는 틈틈이 85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식사, 노동, 수면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조사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건강이나 장수의 비결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앙케트 조사 결과는 의사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웠으며 이를 통해 병의 발생과 건강, 수명 등에 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한 고령자들은 모두 소식을 하며 노동을 많이 했다. 85세,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는 중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으며 우동을 즐겨 먹었다. 그리고 필자가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건강한 고령자들은 청력이 나빠도 시력만큼은 모두 아주 좋다는 점이었다. 동물에게 눈은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야생동물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시력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인간 역시 본래 동물에 속한다는 점에서 눈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오랫동안 눈과 온몸의 관계를 중시해 눈 질환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 식사요법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 지도를 해왔다. 눈과 식습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식사요법을 실시하면서 생활습관 지도에 따른 치료요법을 눈의 종합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눈 질환의 예방, 개선에는 무엇보다 온몸의 건강과 생활습관의 관계에 입각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술을 할 경우 수술 전에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좋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암 적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 2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식사요법을 실시하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보조식품을 이용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술 후 부작용이 억제되거나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아직 의료 현장에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안과 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안저출혈로 레이저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수술 전부터 식사요법을 실시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면 수술 후의 경과가 매우 좋아진다.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눈의 생활습관병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백내장은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이다. 따라서 안과에서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 백내장을 예방하는 일은 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90세가 넘어도 백내장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의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백내장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타고난 체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조사해보면 백내장에 잘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증과 같은 눈의 생활습관병은 무엇보다 먼저 식사 등과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식이나 동물성 식품, 설탕,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의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눈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눈 질환을 예방, 개선하는 식사는 소식과 현미 채식이다. 치료 시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하루 2끼만 먹되 배에 8부만 차도록 먹는다. 혈류를 악화시키는 육류나 단 것, 기름진 음식, 정제된 식품, 가공식품 등을 피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현미, 채소, 해조류, 어류를 주로 먹는다. 책에는 눈 질환에 좋은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으로 눈 질환을 극복한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건강 리포터였습니다.